오늘은 타입포윤을 더 효과적으로 채굴하고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아직 잘 모르고 계신 검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검증 작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파입 보상이 상당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안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 간단한 방법과 또 추가적으로 꿀팁까지 알려드릴 테니 꼭 끝까지 봐주세요. 항상 중요한 건 뒤에 있습니다. 요즘 검증인 관련 이야기가 많습니다. 얼마 전 인도에서 간디 사진을 사용한 가짜 검증 이슈가 발생했는데요. 파입 코어 팀에서 빠르게 조치를 취해서 정리가 됐죠. 이렇게 검증의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한 작업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어요. 그만큼 파입 코어 팀에서도 검증 부분에 대해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검증을 하게 되면 파입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파입 네트워크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검증인 말씀드린 이유는 검증을 하면 파입을 받으실 수 있는데 이 역시 하실 줄 몰라서 안 하시거나 보상을 모르셔서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검증 작업은 방법도 간단하고 보상도 확실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 표시된 검증으로 획득한 파입을 확인하실 수 있듯이 검증한 만큼 보상이 명확히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이미 정해졌다는 것은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성공적인 검증을 토대로 두겠지만 어쨌거나 검증으로 파일을 확실히 줄 것이기 때문에 성공적인 검증량을 많이 미리 늘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보시는 파일 네트워크 홈페이지에 이제도 되어 있습니다. 코어팀에서는 파일 생태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지금이 바로 검증할 때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검증은 네트워크 성장과 파일 보상 확대를 위해 아주 중요합니다. 파일가 오픈 네트워크로 발전하도록 돕고 검증 작업을 통해 더 많은 파일을 만들 때입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더 많은 파일 획득을 위해 검증은 중요합니다. 검증 작업은 하나당 약 30초 정도면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을 내서 여러 개 할 필요 없이 시간이 날 때 하나씩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틸 점수보다 효율적으로 파일 보상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유틸 점수는 좋은데 노력 대비 점수 나오는 효과가 참 미비합니다. 유틸 하시는 시간 중에서 조금만 할애하셔도 검증 파일 획득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성공한 검증만 보상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빠르게 하려고 실수하는 것보다 하나씩 정확하게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파일 홈페이지에도 적혀있듯 가장 중요한 것은 검증자로 일할 때 정확성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검증자에게 할당된 작업량은 검증자의 이전 좋은 성과와 긍정적으로 연관이 됩니다. 즉, 시스템은 더 많은 부정확성이 발생하면 할당 속도를 늦추거나 검증자의 상태를 자동으로 일시적으로 중지하지만 좋은 성과, 성공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은 할당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제공되는 작업량은 양이 아닌 품질 퀄리티에 따라 결정되므로 과거에 실수를 했더라도 일관되고 정확한 작업은 입지를 회복하고 작업 보안을 증가시킵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퀄리티에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검증 성과가 좋으면 좋을수록 더 많은 작업량이 주어지기 때문에 더 많은 개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정확한 검증은 필수입니다.
혹시 부정확하여 성공률이 자꾸 떨어지면 할당량이 줄어들거나 검증자 상태가 일시 중지되므로 하시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시간 나실 때마다 하나씩 정확하게 하신다는 생각으로 하시고요. 혹시나 실수를 하시더라도 정확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과거에 실수했더라도 일관되고 정확하게 계속 꾸준히 하시면 다시 회복이 된다고 하니까요. 이제 검증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우선 첫 번째는 본인의 KYC가 통과하셔야 합니다. 아직 통과 못하셨거나 KYC 제출이 어려우신 분들은 댓글이나 연락 주세요. 제가 빨리 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KYC는 검증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해고하신 본인의 파일을 시키기 위해 꼭 하셔야 합니다. 아직 통과가 안 되신 분들은 파이 어플 화면 상단에 타이머가 계속 돌고 있을 텐데요. 타이머 안에 KYC를 완료하지 않으면 채굴하신 파이가 모두 파이 운영팀으로 귀속 회수됩니다.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여유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미루지 마시고 꼭 하시길 바랍니다. 막상 하려고 제출을 하셨을 때 뭐가 미비하거나 사실이 불명확하거나 하면은 재제출도 안 되고 뒤로 돌아가기도 안 되고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꽤 많은 시간의 소요가 됩니다. 그런 시간을 같이 감안하게 되면 여유 있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미루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하시기 바랍니다. KYC가 완료되신 분들은 검증자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검증을 할 때 아주 중요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검증 작업을 할 때는 너그럽게 전체적인 방향을 보며 다른 사람이라면 이렇게 했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평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엄격한 판사가 돼서 칼같이 판단하기보다는 부처님이 되셔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 정도면 괜찮다 하는 마음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래서는 안 되지, 이것도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정도면 오케이 하셔서 좋은 마음으로 오셔야 성공률이 많이 올라갈 것입니다. 판사가 빙의돼서 흑백으로 아주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하셔서 아니오를 눌러버리시면 성공률이 많이 내려갈 것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완전 아니다 싶은 것 빼고는 예를 눌러주시고 넘겨주시면 됩니다. 아예 다른 사진이나 다른 화면 또는 화면이 보이지 않거나 이름의 글자가 아예 다르다거나 이런 것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각국의 알파벳을 비롯한 영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똑같이 미국이라고 해도 미국 영어도 있지만 독일어도 있고 프랑스어도 있고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알파벳 철자에 조금씩 차이는 있기 때문에 똑같지 않더라도 40% 이상 비슷한 글자다 싶으면 이해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예 다른 글자만 아니면 대부분 맞습니다.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정말 애매하고 답을 모르겠다 싶으실 때는 검증 성공률을 지키기 위해서 답을 선택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선택하지 마시고 그 상태로 화면을 꺼두시거나 그냥 냅두시면은 일정 유효 시간이 지나서 검증 대상자가 바뀌거나 또 화면이 닫혀집니다. 그러면 성공하지도 실패하지도 않고 그 부분을 넘길 수 있고 검증률도 지킬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검증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선 핸드폰에서 페이 어플을 키시고요. 거기서 왼쪽 상단에 3선을 눌러주십니다. 두 번째,
파일 브라우저를 눌러줍니다. 세 번째, 파일 브라우저 로그인하기 이 부분을 눌러줍니다. 네 번째, KYC라고 쓰여있는 왼쪽 하단 밑에 있는 부분, 이 부분을 눌러줍니다. 다섯 번째, 경징인 되기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튜토리얼을 시작할 텐데 시작하기를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약간의 동의합니다 해서 동의합니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거절합니다만 보이고 밑에 동의합니다가 안 보이시는 분들은 핸드폰 자체 설정에 가셔서 글자 크기를 줄여주세요. 글자 크기를 줄여주시면 동의합니다가 보이실 겁니다. 그 다음 동의합니다 눌러준 다음 네 눌러주시고요. 복사나 스크린샷, 다운로드, 저장, 사인과 공유 이런 거 안 되세요. 개인 사생활, 개인 인권의 사진이기 때문에 개인의 사진을 불법으로 복사하거나 다른 사람이랑 공유를 하게 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다른 사람, 잘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려고요 하고 스크린샷이나 복사를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꼭 하지 마셔야 됩니다. 복사나 스크린샷 하지 마셔야 돼요. 물어보는 거 직접 보여줘야 되지 복사나 스크린샷에서 카톡으로 물어본다고 복사하시면 안 되세요. 확인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튜토리얼을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튜토리얼 시작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11개의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 미국의 여권을 보고 이것이 정확한 유형, 실제 최신의 유효한 명확한 문서입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미국 여권을 보면 이렇지 않아요. 그래서 아니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아니오를 눌러주시고요. 이유는 잘못된 아이디 누르신 다음에 다음을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두 번째 문제가 나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프랑스 여권으로 이렇게 블랙 처리가 되어 있어요. 이럴 때는 네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사진도 잘 찍었고 명확하게 정확하게 찍었기 때문에 이 컴퓨터가 잘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블랙 처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네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잘 선택해 주시면 정답해서 OK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 다음 문제가 나옵니다. 영국의 신분증인데 이것은 올바른 문서입니까? 라고 뜨는데 누가 봐도 딱 봐도 흐릿흐릿하죠. 제대로 사진을 못 찍었어요. 이럴 때는 아니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니오를 선택하시고 불분명한 사진이라는 사유를 클릭해 주신 다음에 다음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정답에서 OK가 나옵니다. 그러면 OK를 눌러주시고요. 그럼 그 다음 문제. 왼쪽 사진의 사람이 오른쪽 사진의 사람과 같은가요? 했는데 같은 사람이죠. 그러면 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를 이렇게 누르고 다음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을 누르시면 또 정답에서 나옵니다. 그럼 OK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왼쪽 사진의 사람이 오른쪽 사진의 사람과 같은가요? 했는데 오른쪽 사진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죠. 사람도 안 보이고 그냥 검게 블랙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니오를 선택하시고 불분명한 사진이라고 사유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 다음을 눌러주세요. 다음을 누르면 정답에서 OK가 나옵니다. 그러면 OK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문제 라이브 영상 체크인데요. 이 영상은 실제 인물의 라이브 녹화인가요? 하면서 이 사람이 막 움직이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라이브가 맞으니까
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를 눌러주시고 다음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OK가 나옵니다. OK가 나오고요. 그 다음 7번째 문제. 잉글리시 이름이 적혀있고 네이티브 이름이 적혀있습니다. 독일어로 보이죠? 그 다음에 KYC의 이름은 이렇게 적혀있어요. 동일인물인가요? 라는 게 질문인데, 자, 얼추 보시면은 로지, 루카스, 웨이스, 베이스라고 읽죠. 근데 얼추 비슷해 보여요. charles, 루카스, 웨이스 좀 비슷하게 읽을 수 있고, 여기도 조지, 루카스, 웨이스 비슷하게 읽어져요. 누가 봐도 얼추 비슷해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0% 이상 맞는 듯 하면은, 분위기가 맞는 듯 하면 네 눌러주시면 됩니다. 왜 이게 J고 G고 여기가 SS인데 왜 이걸로 되어 있지? 라고 따지지 마시고 전체 큰 틀을 좀 여유있게 너그럽게 봐주세요. 그래서 네를 선택하시면 되고, 네를 누르시고 다음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OK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8번째 문제, 이름 업데이트 이의제기 확인. 잉글리시 이름 리스 베스 웨이스라고 적혀 있고요. 여기도 리스 베스 웨이스라고 적혀 있는데 업데이트 된 이름이 앨리스 베스 웨이스, 앨리스 베스 웨이스랍니다. 리스베스 웨이스, 앨리스베스 웨이스. 동일 인물로 보이죠? 그런데, 동일 인물이기 때문에 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를 눌러주시고 다음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같은 사람입니다 해서 OK가 뜹니다. 그리고 9번째. 신분증 사진이 있고요. 문서에 있는 사람의 이름이 헤이론인가요? 카론인가요? 라고 쓰여 있는데 여기 이름 부분을 보시면 카론 엘리자베스라고 쓰여 있죠. 그러면은 이 사람의 이름이 맞아 보여요. 그러면 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를 누르고 다음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을 눌러주시고요. 그러면은 정답에서 OK가 뜹니다. OK를 눌러주시고요. 이번에는 똑같은 신분증을 주고 문서에 있는 사람의 생년월일이 1983년 2월 4일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어딜 찾아봐도 1983년이라는 내용은 없어요. 2017년, 2023년, 1966년 11월 1일, 66년 11월 1일, 어딜 봐도 83년 2월 4일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면 아니오를 눌러주시고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음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요거를 선택하시고 다음을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문서의 데이터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정답에서 나옵니다. OK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항소를 한 거예요. KYC 검증자가 이름이 내 이름인데 KYC가 거절당해서 항소를 한 건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리스베스 존 메리 웨이스, 모국어 이름 리스베스 웨이스, KYC 이름은 엘리자베스 웨이스.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인데 이제 다르다고 보고 거절을 당했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항소를 한 거예요. 이때는 이 화면을 터치로 옆으로 왼쪽으로 밀어주시면은 이 화면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화면. 항소 이유, 사이 계정과 KYC 이름이 다른 이유인 건데, 동일한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를 선택하시면 되세요. 네를 누르시고, 네를 눌러주시면은 튜토리얼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축하합니다. 튜토리얼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뜰. 이 상태에서 또 퀴즈를 하라고 해요. 그러면은 퀴즈 시작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퀴즈 시작을 누르시고요. 그럼 첫 번째입니다. 문제는 세 문제인데 첫 번째 문제는 검증자는 언제 검증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데 정답은 검증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검증 데이터를 다른 사람과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요 마지막에 있는 게 정답이에요. 이유는 그 검증 데이터는 개인 사생활 자료이기 때문에 절대 말씀드렸다시피 절대 복사, 스크린샷 이런 거 다 안 되세요. 공유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제출 눌러주시고요. 두 번째, 검증자는 언제 검증 데이터를 다운로드, 기록, 스크린샷을 저장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데 두 번째가 정답은 절대로 검증 데이터를 다운로드, 기록, 스크린샷 또는 저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두 번째 선택하시고 제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 문제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페널티 검증 작업에서 모든 데이터를 복사, 스크린샷, 공유, 기록, 다운로드 및 또는 저장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다른 모든 답이 아니에요. 검증자 프로그램에서 제명될 수 있고 파일의 손실이 채굴된 파일의 손실이 생길 수 있고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잠재적 손해보상을 해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모든 답변이라고 선택하시고 제출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축하합니다. 퀴즈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뜨고요. 검증 시작을 눌러주시면 지금부터 본격적인 검증을 하실 수 있어요. 이 이후로는 사진이 없어요. 검증 시작하고 나오는 거를 스크린샷을 떠서 제가 여기 올리면 제가 문제가 됩니다. 절대 하지 말라는 행동을 제가 하게 되기 때문에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하면은 검증이 완료가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검증을 완료된 후에 느낀 점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파이오니어 여러분의 성공적인 최고를 응원합니다. 파이팅입니다.